그 빌어먹을 회사가 망조가 들었다는 걸 직감한 순간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가 아니었어. 창업주인 한 회장님, 그러니까 왕 회장님이 평생을 혹사시킨 간 때문에 결국 쓰러져서 요양병원 VIP 병동으로 물러나셨을 때도 아니었지. 아니, 진짜 끝장났다고 느낀 건 바로 그의 아들 한지훈 상무가 리스한 포르쉐에서 내리는 걸 본 순간이었어. 울산화학공단 한복판, 산업용 용매와 고압증기가 펄펄 끓는 이 위험한 곳에 양말도 안 신고 이태리제 로퍼를 신고 나타났거든. 너희도 알잖아. 그런 타입. 32살 치아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정도로 하얗게 라미네이트를 했고 아마 논문 대신 크레파스 그림을 제출해도 받아줬을 법한 미국 어느 대학의 MBA 학위를 가진 인간. 마치 AI한테 육체노동을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는 거만한 금융부로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나올 법한 외모였지. 난 2층 내 사무실 창문으로 그 꼬라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사무실은 울산 제14 공장의 생산 라인을 내려다보는 유리 감옥이나 다름없어. 이곳은 여름이면 습기가 젖은 양모 담요처럼 폐를 짓누르고 체감 온도는 지옥의 불가마 수준인 거대한 땀 냄새 나는 짐승 같은 공장이야. 난 김영숙 팀장이야. 안전환경팀을 이끌고 있지. 18년 동안 직원들이 손가락 10개를 온전히 붙인 채 퇴근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내 덕분이라고 자부해. 사람들은 나를 분위기 파괴자, 잔소리꾼, 멀쩡한 어른들이 인증 안 된 멀티탭을 숨기게 만드는 여자라고 불러. 그런데 저 낙하산 한 상무가 지게차 전용 통로를 가로지르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군. 나는 한숨을 쉬며 배터리 산성액 맛이 나는 미지근한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문을 똑똑 두드렸어.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지. 경력이 한 상무 나이보다 많은 베테랑 지게차 기사 박 반장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어. 지게차에 실려있던 화학 드럼통들이 위태롭게 흔들렸지. 그런데도 한 상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 그냥 계속 걸었어. 한 번도 주먹으로 맞아보거나 유아프레스에 깔려본 적 없는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그 특유의 무적의 자신감을 뿜어내면서 말이야. 자, 내가 어떻게 이 멍청함의 왕국을 잿더미로 만들었는지 말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할게. 법규 따위 무시하던 금수저 낙하산이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영혼까지 털리는 걸 보고 싶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그게 내 차갑게 식은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팀 회식비에 보탬이 되니까.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보다 더 확실한 안전을 보장할게. 다시 그 아수라장으로 돌아가 보자. 전사조회는 오전 9시 생산 현장에서 잡혀 있었어. 보통 왕 회장님은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가서 할당량에 대해 욕 좀 섞어 소리치고 직원들 자식 안부를 이름까지 불러가며 묻고는 쿨하게 끝냈지. 하지만 한 상무는 달랐어. 무대. 진짜 콘서트용 무대를 밤새 빌려와서 설치했더라고. 분기별 보호구 예산보다 더 비싼 음향 시스템도 깔려 있었지. 그는 무선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마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이라도 하려는 듯이 무대 위를 걸어 다녔어. 기름때 묻고 솔벤트 냄새에 찌든 피곤한 작업자들은 죽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 여러분, 한 상무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쩌렁쩌렁하게 입을 열었어. 제가 숫자를 좀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훌륭한 기초를 다지셨죠. 하지만 기초는 그 위에 건물을 올리라고 있는 거지 거기서 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박수를 기다리며 잠시 멈췄어. 공장 뒤편 어디선가 렌치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챙그랑 소리를 낸 게 유일한 반응이었지. 우린 슬림해져야 합니다. 그가 무대를 서성이며 계속했어. 산업화학 분야를 뒤흔들어야 합니다. 오버헤드 비용을 보니 낭비가 너무 심해요. 중복되는 절차가 너무 많고 견제와 균형이 너무 과합니다. 달리기가 두려워서 걷고 있는 꼴입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우리 업계에서 달린다는 건 기름바닥에 미끄러져서 두개골이 깨진다는 뜻이거든. 그 중복되는 절차 덕분에 우리가 2004년 이후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던 건데 말이야. 그는 잘 다듬어진 손가락으로 군중을 가리켰어. 오늘부터 프로젝트 벨로시티 웨러시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을 걷어낼 겁니다. 수익을 직접 창출하지 않는 프로세스는 전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우린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우린 브랜드입니다. 현장 반장들의 눈길이 슬금슬금 나를 향하는 게 느껴졌어. 그들은 비수익 창출 부서가 경영진 언어로 뭔 뜻인지 정확히 알거든. 그건 유지보수, 교육, 그리고 나를 뜻하는 거였어. 공격적인 최적화라는 단어가 적어도 6번은 들어간 연설이 끝난 후 나는 탕비실 근처에서 그를 막아섰어. 그곳 공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삼각김밥 냄새와 좌절된 희망 냄새로 가득했지. 제조업 종사자라면 익숙한 향기야. 한 상무님, 나는 감정을 섞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불렀어. 난 가식적인 미소 따위는 안 지어. 난 김영숙이야. 안전환경팀장이지.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 내 안전화와 형광조끼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흐릿해지더군. 난 엑셀 파일이 아니라 장애물이었으니까. 아, 네. 김 팀장님 맞죠? 그가 애플워치를 확인하며 말했어. 부서 예산안 받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우리가 마케팅에 쓰는 돈보다 예방교육에 돈을 더 쓰시던데요. 마케팅이 염소가스로부터 사람 폐가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진 못하니까요, 상무님. 내가 받아쳤어. 다음 주에 3번 라인 압력 밸브에 대한 법정 의무 안전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 가동 중지 잡혀 있고요. 한 상무가 웃었어. 마른 낙엽 밟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텅 빈 웃음소리였지. 가동 중지? 안 돼요. 안 돼. 우린 지금 전력 질주 중입니다. 김 팀장님, 중단 취소하세요. 기계 돌리세요. 납기 맞춰야 하고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밸브들은 0시간 등급입니다.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 지금 200시간 찍었어요. 하나라도 터지면 어이쿠로 안 끝납니다. 공장 바닥에 크레이터가 생겨요. 그는 비싼 향수와 무능함의 냄새를 풍기며 내 개인 공간으로 불쑥 다가왔어. 당신네 안전쟁이들은 다 똑같아. 당신들은 만약에를 다루지만 난 현재를 다뤄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건 내일부터 3번 라인을 110% 가동률로 돌리는 겁니다. 공룡처럼 굴지 마세요, 김 팀장. 진화하지 않으면 멸종하는 겁니다. 그는 마치 나를 골든 리트리버 다루듯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는 다시 폰으로 타자를 치며 걸어갔어. 나는 형광등이 불안한 저주파 소리를 내며 윙윙거리는 복도에 서 있었지. 멀어지는 그를 지켜봤어. 그는 자기가 결재권자니까 이 정글의 포식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기계가 최상위 포식자고 난 그 맹수를 먹이고 달래는 사육사라는 걸 그는 몰랐지. 검사를 취소하고 싶으시다? 좋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캐비비닛 잠금을 풀고 아주 빳빳한 급박한 위험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 거부 확인서 양식을 꺼냈어. 진화, 아니면 멸종이라. 내가 가장 아끼는 빨간색 플러스펜 뚜껑을 열며 중얼거렸어. 말 조심했어야지, 애송아. 그땐 몰랐지만 난 단순히 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게 아니었어.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지. 한 상무와 달리 난 파워포인트 따위 들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 난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들고 나갔지. 하지만 먼저 그가 스스로 목을 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했어. 그는 밧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찼더군. 산업 현장의 부패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 천천히 갈리는 베어링 소리, 닿지 않고 넘어가는 유압류 웅덩이 같은 거지. 하지만 한 상무의 프로젝트 벨로시티 하에서는 부식이 느리지 않았어. 산사태처럼 일어났지. 그가 통치한 지 2주 만에 14공장의 분위기는 절도 있는 산업 현장의 활기에서 악덕 공장의 패닉 상태로 변했어. 박 반장님이나 최 기사님 같은 베테랑들, 바닥의 진동만으로도 베어링 불량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았어. 고개를 숙였지. 말대꾸했다가는 최적화 당해서 쫓겨날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관리자였고 멍청이들을 상대할 땐 생존 본능 따위 없는 사람이었지. 난 이제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서 1교대 시작 전에 캐워크 공중 보행로를 돌았어. 공장이 아픈 게 느껴졌어.
공기정화 장치는 너무 높은 음으로 윙윙거렸고 10일 전에 교체했어야 할 필터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었지. 화요일, 난 그 알바생들을 발견했어. 혼합 탱크 근처였지. 티코 한 대쯤은 거뜬히 녹일 수 있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가마솥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유독성 부식제를 다루는 애들 셋이 보였어. 산업용 보호복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나 해야 할 차림새였지. 스니커즈에 안전화도 없고 내화학 앞치마도 없었어. 그중 한 명은 반응제를 투입구에 붓고 있었는데 보안경을 선글라스처럼 이마에 걸치고 있더군. 난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음속을 돌파하는 줄 알았어. 멈춰! 기계 소음을 뚫고 내가 고함을 질렀어. 그 애는 깜짝 놀라 통을 떨어뜨릴 뻔했지. 누가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내가 통을 뺏으며 따졌어. 보호구 어디 있어? 출입증은? 애는 겁에 질려 있었어. 새로운 이사님, 그러니까 한 상무님 비서분이요. 그냥 호퍼만 계속 채우면 된다고. 장비 입으면 느려진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니라 얼어붙었어. 차가운 분노는 유용하지만 뜨거운 분노는 이를 그르치거든. 당장 내려와. 내가 차분하고 살벌하게 말했어. 휴게실로 가.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마. 난 바로 사무실로 직행해서 공문 사천이호를 작성했어. 제목 무자격 인원 투입 및 치명적 보호구 위반, 시간, 장소,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 제38조, 제39조 등 점수 매기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적었지. 그리고 예상 과태료까지 적었는데 대충 계산해도 한 상무 포르쉐 값은 나오더군. 난 긴급 태그를 붙여서 전송했어. 10분 뒤 한 상무가 아니라 그가 데려온 새 운영이사, 타일러, 아니 이태준 이사한테서 답장이 왔어. 아마 막노동을 크로스핏 운동쯤으로 생각하는 명문대 후배 녀석이지. 답장. 김 팀장님,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맙시다. 우린 애자일한 인력 운용 중이에요. 친구들이 잠깐 돕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에 집중합시다. 해결책? 그래, 해결책 좋지. 그날 오후 부조리의 정점을 찍었어. 한 상무는 리브랜딩 기념이라며 믹서 파티를 열겠다고 했어. D구역,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 보관 구역으로 지정된 창고 바닥을 비우고 흰색 식탁보를 깐 칵테일 테이블을 세웠더군. 케이터링 업체를 부르고 DJ까지 불렀어. 난 2층 난간에서 웨이터들이 고인화성 산화제라고 적힌 팔레트 사이로 샴페인 잔을 나르는 걸 지켜봤어.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 쓰리피스 정장을 입은 투자자들이 변속기 오일이 새는 지게차 옆에서 건배를 하고 있었어.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찍는 드론이 머리 위를 붕붕거렸는데 스프링클러 헤드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날아다녔지. 난 폰을 꺼냈어. 셀카를 찍은 게 아니야. 비상탈출구를 막고 있는 샴페인 바를 찍었어. DJ가 전용 회로 사용 금지라고 적힌 공업용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에 거대한 앰프를 꽂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겼지. 파티 즐기고 계신가요? 김 팀장님? 돌아보니 한 상무가 샴페인 잔을 들고 의기양양한 얼굴로 서 있었어. 하필이면 비상구 바로 앞에 서서 말이야. 한 상무님, 내가 발을 가리키며 말했어. 산화제 구역에서 불이 나면 저 투자자들은 산소가 다 빨려나가기 전에 탈출할 시간이 정확히 40초 주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선 칵테일 새우 타워를 기어 올라가야 살아남겠네요. 한 상무는 눈을 굴렸어. 요즘 그가 밀고 있는 제스처였지. 진짜 분위기 깨는데 선수시네. 저 사람들 좀 봐요. 이 에너지를 좋아하잖아요. 우린 제조업이 섹시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이라고요. 안전 위반은 섹시한 게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상무님. 내가 대답했어. 알바생들 건으로 공문 보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이 이사가 처리했잖아요. 그가 손을 휘휘 저으며 무시했어. 이봐요, 김 팀장. 옛날 방식, 그 느려 터진 방식에 익숙한 건 알겠는데 이제 좀 따라오시죠. 당신이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이 들려요. 병목 현상이요? 내가 되물었어. 네, 사람들이 빨리 일하고 싶어도 당신이 경위서 쓸까봐 무서워서 못한다잖아요.
사기 저하입니다. 그가 값비싼 효모 냄새가 나는 숨결로 가까이 다가왔어. 이거 구두 경고로 알아들으세요. 우리 방식에 적응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당신의 적합성을 재고해봐야 할 겁니다. 그는 투자자와 하이파이브를 하러 가버렸어. 난 화난 말벌처럼 윙윙거리는 드론을 보며 잠시 서 있었어. 나한테 구두 경고라고? 이 공장 안전 매뉴얼을 직접 쓴 나한테? 난 사무실로 돌아갔어. 소리 지르지 않았어. 울지도 않았어. 금고를 열었지. 안에는 검은색 바인더가 있었어. 난 거기에 한지훈 파일이라고 라벨을 붙였어. 이 이사가 보낸 이메일을 출력했어. 비상구를 막은 사진에 타임스탬프를 박아 출력했어. 교육받지 않은 알바생 명단을 출력했어. 적합성을 제고해 텅 빈 방에 대고 속삭였어. 난 이제 종이 쪼가리나 모으는 게 아니야. 관을 짜고 있는 거지. 못 하나하나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박아주마. 월요일 아침 임원회의는 보통 어항이라고 불리는 유리벽 회의실에서 열렸어. 왕 회장님 시절엔 지루하지만 필요한 회의였는데 한 상무체제에선 행위 예술이 됐지. 테이블엔 새로운 친위대인 운영 담당 이태준 이사, 언제나 울기 직전 표정인 HR 팀장 최 과장, 그리고 은행 강도한테 인질로 잡힌 표정인 구시대의 유물 몇 명이 앉아 있었어. 난 노트북도 커피도 없이 밸브 보고서가 든 파일 하나만 들고 들어갔어. 분위기는 조증 환자 병동 같았지. 한 상무는 화이트보드에 달러 표시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리고 있었어. 3분기 예상치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한 상무가 보드를 탁 치며 선언했어. 이 생산량만 유지하면 다음 달 IPO 기업. 공개 로드쇼 전에 기업 가치가 20%는 뛸 겁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몇 밀리미터쯤 거뒀어. 김 팀장, 와줘서 고마워요. 짧게 끝내주시겠죠? 우리 시간 없습니다. 3번 라인 압력 밸브에 관한 건입니다. 나는 서 있는 채로 말했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었지. 현재 5400시간입니다. 제조사가 정한 임계 고장 등급을 400시간 초과했습니다. 센서가 하우징에서 미세 진동을 감지하고 있어요. 당장 3번 라인 멈춰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이요.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 에어컨 소리와 이 이사가 몽블랑 펜으로 마호가니 테이블을 톡톡 치는 소리뿐이었지. 한 상무는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어. 마치 내가 급식판에 죽은 쥐라도 올려놓은 것처럼 쳐다봤지. 중단이라고요? 그가 단어를 씹어뱉듯 반복했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투자자 방문을 이틀 앞두고 우리 최고 실적 라인을 멈추라고? 라인이 폭발하면 방문이고 뭐고 없습니다. 난 목소리의 흔들림을 잡으며 말했어. 물리학은 상무님 IPO에 관심 없어요. 그 밸브 터지면 600psi짜리 과열증기가 방출됩니다. 사람 몸통이 두 동강 난다고요. 참고하시라고 98년에 다른 공장에서 있었던 유사 사고의 끔찍한 사진들도 첨부했습니다. 한 상무는 파일을 집어들었어.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더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김 팀장?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그가 말했어. 당신은 드라마 중독자야.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이런 작은 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런 거 없으면 당신이 뭐겠어. 그냥 돈 먹는 하마일 뿐이지. 전 이 공장이 운영 허가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난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한 상무가 일어섰어. 그는 보안을 위해 새로 들여온 대형 산업용 파쇄기가 있는 방 구석으로 걸어갔어. 우린 이제 공포 마케팅은 안 합니다. 그가 내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 진동 로그가 담긴 보고서, 정비 반장의 긴급 서명이 담긴 이 보고서. 이건 그가 말했어. 예산 낭비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직책도 낭비입니다. 그는 파쇄기에 파일을 집어넣었어. 금속 이빨이 종이를 씹어먹으며 공격적인 끼기 소리를 냈지. 그는 그동안 나와 눈을 한 번도 떼지 않았어. 데이터, 경고,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이 투명 플라스틱 통 속에서 색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걸 보며 그는 미소 지었어. 나가요. 한 상무가 부드럽게 말했어. 끝났어요, 김 팀장. 짐 싸세요. 우린 분산형 안전 모델로 전환할 겁니다. 즉,
안 돼요라고 말하는 안전팀장은 필요 없다는 뜻이죠. 방안은 얼어붙었어. 이 이사는 자기 구두만 쳐다봤고 HR 최 과장은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 난 소리 지르지 않았어. 테이블을 엎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지. 기묘한 감정이 밀려왔어. 슬픔이 아니었어. 명료함이었지. 순수한 크리스털 같은 명료함.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내려와 중력의 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 알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나 스스로도 놀랐어. 나는 뒤돌아 문으로 걸어갔어. 사원증은 데스크에 놓고 가요. 한 상무가 마지막 반응을 기대하며 뒤에서 소리쳤어. 난 뒤돌아보지 않았어. 어항을 나와 큐비클들을 지나 복도 끝 내 사무실로 갔지. 핸드백을 챙겼어. 강아지 사진 액자를 챙겼고 금고에서 한지훈 파일 바인더를 챙겼어.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로그인했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포털에 접속했어.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어. 그건 불법이니까. 대신 위험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신고란으로 갔어. 해임 사임 신고 버튼을 눌렀지. 경고창이 떴어. 경고. 인증된 대체자 없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해임할 경우 즉시 운영 허가, 4등급과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난 예의 버튼을 바라봤어. 갈려나간 보고서를 생각했어. 곡을 안 쓴 알바생들을 생각했어. 기폭장치를 기다리는 폭탄처럼 떨고 있을 증기 밸브를 생각했어. 클릭. 예. 그러고 나서 나는 플로리다. 아니, 울산의 뜨겁고 눈부신 햇살 속 주차장으로 걸어 나와 몇 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 여보세요. 2번 울리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 저승사자 최 감독님? 난 마음속으로 은유적인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말했어. 저 영숙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스케줄 어떠세요? 공단에서 시내내 오피스텔까지 가는 길은 보통 트래커 트럭들과 깜빡이 켜는 법을 모르는 운전자들 때문에 40분은 걸리는 지옥길이야. 하지만 오늘 운전은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 창문을 내렸지. 배기가스와 바다 짠내가 섞인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감았어. 대출금 걱정? 노후 자금? 그런 건 없었어. 내가 가진 건 시체를 묻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 즉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종교적인 집중력이었어. 조수석에 둔 폰이 울렸어. HR 최 과장의 문자였어.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상무님이 난리 났어요. 퇴직금 정산해 주라는데 NDA 비밀 유지 계약서 먼저 사인 받으래요. 제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마세요. 유유. 난 웃었어. 충동적? 자기야, 난 충동적이지 않아. 난 준법 그 자체야. 난 절차고 너희를 죽여버릴 약관의 작은 글씨라고. 난 문자를 무시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된 통화에 집중했어. 김 팀장, 저승사자, 아니 최 감독관님이 불렀어. 그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수석 근로감독관이야. 교회 갈 때도 안전 못 쓰고 갈 양반이지. 50m 밖에서도 풀린 나사를 찾아내는 눈을 가졌어. 우린 수년간 싸웠어. 난 회사를 지키려고, 그는 우리를 문 닫게 하려고. 하지만 그건 존중이 바탕이 된 싸움이었어. 그는 내가 원칙대로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주도 학회 이후로 처음이네. 또 밀폐 공간 규정 바뀐 거 가지고 따지려고 전화했어? 아니요, 감독님. 7번 국도로 합류하며 내가 말했어. 오늘 14공장 신고 내역 확인해 보셨나 해서요. 업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승사자 최 감독관이 침묵했어. 아니,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 왜? 업데이트라도 했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임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내가 말했어. 오전 11시 42분부로 14공장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안전 책임자가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확인했어. 그가 중얼거렸어. 세상에, 김 팀장. 자네가 그 녹슨 깡통 공장을 합법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유일한 기둥이었잖아. 은퇴라도 한 거야? 최적화당했습니다. 내가 말했어.
단계적 폐지랄까요? 안전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방해물이라더군요. 후임은 누구야? 최 감독관이 물었어. 법적으로 24시간 안에 자격증 있는 대행자를 선임 안 하면 조업 중단이야. 후임 없어요, 감독님. 산안법을 권장사항쯤으로 아는 해외 MBA 출신 상무랑 내 밸브 보고서가 들어간 파쇄기만 남았죠. 파쇄기? 최 감독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 아주 조용해졌지. 지금 보고서를 갈아버렸다고 했나? 3번 라인, 압력 밸브, 오후 400시간 하우징 미세균열, 즉각 가동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상무는 내 책상을 비우라고 권고했고요. 지금 3번 라인 돌리고 있나? 110% 가동률로요. 투자자 쇼케이스 때문에 전력 질주 중입니다.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렸어. 최 감독관이 손가락 관절을 꺾는 소리. 김 팀장, 그가 말했어. 지금 공식적으로 퇴사한 거지. 민간인 신분인가? 오후에 산들바람을 즐기는 민간인이죠. 좋아. 그럼 내가 불시 종합 근로감독 일정을 잡아도 상관없겠군. 어머, 그거 참. 저도 금요일 오전엔 스케줄이 비네요. 금요일 딱 좋군. 그날 대규모 투자자 방문 행사가 있어요. 언론도 오고 드론도 띄운다던데. 드론? 최 감독관이 코웃음을 쳤어. 인화성 물질 저장소 상공해? 항공안전법 위반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추가네. 리스트에 추가해주세요, 감독님. 리스트가 꽤 길 거예요. 자네도 올 건가? 드라이브나 좀 할까 해요. 개인 물품 가지러 주차장엔 들러야죠. 방해 안 되게 조용히요. 무서운 여자야, 김 팀장. 전 그냥 법을 준수할 뿐이에요, 감독님. 준법 시민이죠. 전화를 끊고 집에 도착했어. 시원하고 조용한 오피스텔.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따랐어. 소빈용 블랑. 아주 차갑게. 테라스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 넷플릭스가 아니라 정부24와 노동부 포털을 켰어. 한 상무가 실수를 깨달았는지 보려고. 새로 고침. 14공장 상태. 가동 중 안전관리자. 공석 경고. 법적 기준 미달. 유예 기간. 18시간 남음. 그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던 거야. 나를 자르는 게 마케팅 보조 자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한 거지. 그는 국가의 눈에 내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면허의 핵심 구조물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그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떼어내고는 속도를 외치며 엔진에 석탄을 퍼붓고 있는 셈이었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 승리의 맛이었어.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내가 방아쇠를 당길 필요도 없다는 거야. 난 그저 법이라는 저격수에게 총을 건네준 것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 안전이 안전모나 노란 테이프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건 서류에 관한 거야.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엉덩이를 보호하는 교리라고. 5년 전 회사 말아먹을 뻔한 가스 누출 사고 이후 왕 회장님이 겁을 먹고 나한테 회사를 방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 신도 소송을 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래서 난 관료주의에 요새를 지었어. 사규를 다시 썼고 모든 구매 발주, 정비 일정, 교대 근무표에 안전팀장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었지. 화장지 하나 사는 것도 안전 검토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신의 한 수는 위험물 취급인가 조건에 넣은 핵심 인력 조항이었어.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내가 조항 하나를 넣었거든. 안전환경팀장은 특정 자격을 갖춘 지정된 개인 즉 나이여야 하며 해당 인력의 해임 시 자동으로 인가유예 상태가 된다. 기본적으로 난 내 자신을 건물의 내력벽으로 만든 거야. 지붕을 바닥이랑 키스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력벽을 오한마로 칠 수는 없는 법이지. 한 상무는 사규를 안 읽었어. 인가조건도 안 읽었어. 아마 컴플라이언스 준법 감시가 게토레이 맛 종류인 줄 알았겠지. 수요일이 지났어. 난 식탁에서 한지운 파일을 정리했어. 타임스탬프, 이메일, 겁에 질린 현장 반장들의 문자 메시지들. 박 반장 팀장님, 걔들이 3번 라인 강제로 오버라이드 했어요. 떨려요. 바닥이 진동하는 게 느껴져요. 애들 겁먹었어요. 나 안전 챙기세요, 반장님.
다 기록해 두세요. 면책동의서 절대 사인하지 마시고요. 난 감독관을 위한 증거만 모으는 게 아니었어. 노동자들을 위한 방어막을 치고 있었지. 배가 침몰할 때 선장과 함께 선원들이 수장되게 놔둘 순 없으니까. 그 와중에 소셜미디어는 딴 세상이었어. 한 상무 인스타그램을 켰어. 매시간 포스팅을 하고 있더군. 게시물 1. 업계를 뒤집으려면 계란 몇 개는 깨야지. 낡은 건 가라. Project Velocity New Era. 게시물 2. 3번 라인 앞에서 찍은 영상. 배경소음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컸어. 오디오 압축 기술로도 숨길 수 없는 고음의 쇳소리. 그는 그 위로 소리치고 있었어. 돈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세요. 난 영상을 확대해서 배경을 봤어. 압력 게이지가 보였어. 바늘이 빨간색 구역 끝에 박혀 있었지. 이 멍청한 놈. 스크린샷을 찍으며 속삭였어. 그건 돈 소리가 아니야.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소리라고. 목요일이 왔어. 대망의 쇼 하루 전날. 내 개인 메일로 알림이 왔어. 환경부와 노동부 시스템에서 온 자동 알림. 제목, 자동 감사 트리거 발동 통지. 시계가 멈췄어. 안전관리자 선임 유예기간 24시간이 끝난 거야. 시스템은 14공장을 관리감독 부재 상태로 표시했어. 관료주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지. 천천히 돌지만 아주 미세하게 갈아버리는 톱니바퀴가. 이태준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 숨 가쁜 목소리였지. 김 팀장님, 저기요. 문제가 좀 생겼는데. 전 거기 직원 아닌데요, 이사님. 난 TV 요리 채널을 보며 말했어. 알아요. 아는데 저기 로터, 잠금 장치, 시스템 비밀번호를 못 찾겠어요. 차단기를 리셋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안전팀장 승인을 요구해요. 안전팀장이 필요하니까요. 아니, 한 상무가 지금 난리 났어요. 그냥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문료 드릴게요. 하루치 일당으로. 잠깐 멈칫했어. 여기서 보통 사람은 굴복하거나 돈을 받고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 이사님,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하게 말했어. 비밀번호 알려주면 제가 형사처벌 받아요. 안전기록 위조거든요. 저도 감옥 가고 님도 감옥 가요. 하지만 라인이 멈췄다고요. 리셋해야 해요. 그럼 자격증 있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고장 원인 진단하고 합법적으로 리셋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일 10시에 투자자들 온다고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둠을 좋아하길 바라셔야겠네요. 김팀, 뚝, 차단, 시계를 봤어. 목요일 오후 4시. 덫은 놓였고 미끼는 물렸어. 사냥감은 덫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억지로 열려고 낑낑대고 있었지. 난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냈어. 짙은 네이비색, 칼주름 잡힌 바지, 그리고 닦아놓은 구두. 내일은 출근하는 날이 아니야. 한 자아비대증 환자의 장례식이지. 가장 멋지게 차려입고 싶었어. 금요일 아침, 울산에 쨍한 햇살이 밝아왔어. 색감을 탈색시키고 그림자를 블랙홀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빛이었지. 난 9시 30분에 공단에 도착했어. 회사 주차장이 아니라 길 건너편 기사식당에 주차했지. 14공장 정문이 파노라마로 보이는 명당 자리였어. 공장은 서커스장 같았어. 한 상무는 제조공장 입구까지 진짜 레드카펫을 깔아놨더군. 발레 파킹 요원들도 있었어. 화학공장의 발레 파킹이라니. 보안 게이트 근처엔 이동식 에스프레소바가 설치돼 있었고 힙한 바리스타들이 유황 냄새 나는 공장에 들어갈 남자들을 위해 라떼아트를 만들고 있었어. 난 커피랑 토스트를 시키고 창밖을 봤어. 9시 45분 첫 번째 문제 징후가 보였어. 쪽문이 벌컥 열리더니 두 놈이 한 명을 부축해서 나왔어. 내가 며칠 전 소리 질렀던 그 알바생이었어. 팔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도 벌겋게 부어오른 화학 화상 자국이 보였어. 구급차를 안 불렀어. 이태준 이사가 뛰어나와 손을 휘젓는 게 보였어. 그들은 승용차 쪽을 가리키더니 애를 뒷좌석에 구겨넣고 급하게 출발했어. 산재 은폐 시도. 내가 중얼거렸어. 전형적이네.
병원이 아니라 기록 안 남는 야매 의원이나 지정병원으로 데려가는 거야. 내가 있었으면 당장 라인 세우고 조사했을 텐데. 한상무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 내 차보다 비싼 수트를 입고 넥타이를 고치며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지. 왕처럼 보였어. 9시 50분. 투자자들이 도착했어. 검은색 제네시스와 벤츠 행렬.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파워 숄더 재킷을 입은 여자들이 내렸어. 그들은 부드럽고 부유해 보였어. 폭발하기 직전인 전자레인지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 한상무가 두 팔 벌려 그들을 맞이했어. 미래를 보십시오. 효율성을 보십시오. 라고 떠드는 게 들리는 듯 했어. 그리고 9시 58분. 진짜 손님들이 도착했어. 고급 세단이 아니었어. 관공서 특유의 그 파괴적으로 밋밋한 회색 스타렉스 세대였지. 옆면엔 고용노동부 마크가 선명했어. 그들은 발레 파킹을 이용하지 않았어. 레드카펫을 막고 입구 바로 앞에 차를 댔지. 문이 열리고 클립보드와 측정 장비를 든 근로감독관들이 내렸어. 그리고 선두 차량에서 최 감독관이 내렸지. 양복? 아니, 빛바랜 민방위복 색깔 점퍼에 안전화, 재난 현장을 수없이 겪은 흠집난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 그는 산책 나온 바위처럼 보였어. 에스프레소 바는 거 들떠보지도 않았어. 가스 냄새를 맡은 남자의 피로와 혐오가 섞인 눈으로 건물을 바라봤지. 난 식당 밥값을 계산했어. 잔돈은 됐어요. 아주머니한테 말했어. 철거 현장 구경 좀 하려고요. 길을 건넜어. 들어가진 않았어. 사유지 경계선 바로 바깥, 인도에 서서 선글라스를 꼈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최 감독관을 막으려는 게 보였어. 최 감독관은 그냥 공무원증을 보여줬어. 국가 권력의 무게가 실린 금색 마크. 직원은 스르르 물러났지. 한상무는 은발의 투자자와 악수하고 있었어. 최 감독관을 보자마자 얼어붙더군. 유리를 통해서라 소리는 안 들렸지만 대사는 뻔했어. 한 당신 뭐야? 여기 못 들어와. 최, 나 근로감독관이야. 여긴 이제 내 관할이고.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 드론 조종사는 드론을 착륙시켰지. 에스프레소 머신이 척척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채웠어. 10시 2분. 워크스루 현장 시찰 시간이었지만 한상무가 계획한 것과는 달랐지. 근로감독관들의 아름다운 점은 쇼맨십이 전혀 없다는 거야. 매력에 면역이고 뇌물에 알레르기가 있지. 난 로비문 근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슬쩍 다가갔어. 여긴 소리가 아주 잘 들리거든. 한상무는 생산 현장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어. 탱크를 막으려는 푸들 같았지. 이건 비공개 행사입니다. 한상무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색색거렸어. VIP들이 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최 감독관이 멈췄어. 안전모를 고쳤었지. 젊은 양반, 난 자네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 없고 자네 안전관리자가 누군지에 관심 있어. 김영숙 팀장 현장에 있나? 한상무 얼굴이 떨렸어. 김 팀장은 퇴사했습니다. 우린 린 컴플라이언스 모델로 전환 중이라. 린? 최 감독관이 되물었어. 뒤에 있는 팀원들에게 고개를 돌렸어. 린? 린? 이라는데? 적어. 부감독관이 미친 듯이 받아 적었어. 자격 있는 안전 책임자 없이 운영하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야. 최 감독관이 투자자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어. 그리고 압력 용기에 대한 급박한 위험 신고가 접수됐으므로 이건 지금부터 긴급 행정 조치다. 거짓말! 한상무가 소리쳤어. 누가 신고했어? 그 여자야? 김영숙 그 여자가 앙심 품고 그런 거지? 진동 센서가 신고했어. 최 감독관이 매끄럽게 받아쳤어. 우린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거든. 그리고 지금 3번 라인은 쾅으로 끝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는 한상무를 밀치고 지나갔어. 드라마와 위험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따라붙었어. 난 그무리 뒤에 슬쩍 끼어들었어. 아무도 날 신경 안 썼어. 그냥 정장 입은 사람 일이었으니까. 생산 현장에 들어서자 소음이 끔찍했어.
보통은 웅웅거리는데 오늘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3번 라인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어. 발밑에 철제 바닥이 징징 울렸지. 이걸 보십시오. 한상무가 소음을 뚫고 소리치며 통제력을 찾으려 애썼어. 최대 출력입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최 감독관은 메인 밸브의 압력 게이지로 직진했어. 톡톡 두드렸지. 바늘은 끝까지 돌아가 있었어.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작업자를 돌아봤어. 박 반장님이었어. 반장님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 가동 중지해. 최 감독관이 명령했어. 못합니다. 박 반장님이 소리쳤어. 오버라이드가 잠겨 있어요. 경영진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 감독관이 한 상무를 노려봤어. 오버라이드 키 내놔. 한 상무는 팔짱을 꼈어. 절대 안 됩니다. 라인 세우면 분당 1,000만 원씩 날아가요. 우린 지금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는 중. 최 감독관은 한 상무를 한번 보고 투자자들을 봤어. 신사숙녀 여러분. 최 감독관이 고함을 질렀어. 난 지금 이곳을 즉각적인 위험구역으로 선포합니다. 목숨 아까우면 지금 당장 튀세요. 투자자들은 2번 말하게 하지 않았어. 은발의 노신사는 떨리는 파이프를 한번 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출구로 향했어. 나머지도 따랐지. 아니 잠깐만요. 한 상무가 그들을 쫓아가며 비명을 질렀어. 안전하다니까요. 이건 혁신이라고요. 그때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났어. 삐익. 3번 라인의 안전 밸브였어.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새고 있었지. 고온의 증기가 한 상무 머리 위 몇 피트 상공으로 뿜어져 나왔어. 그는 비싼 머리를 감싸쥐며 쭈그리고 앉았어. 최 감독관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가방에서 굵은 체인과 빨간색 자물쇠를 꺼냈어. 한지훈 씨, 최 감독관이 소리쳤어. 당신은 통제권을 상실했어. 시설 압류한다. 당신이 뭔데? 한 상무가 바닥에서 큟큟거렸어. 두고 보시지. 최 감독관은 3번 라인 메인 전원 차단기, 그 구역 전체를 끄는 거대한 빨간 레버로 걸어갔어. 그는 그냥 당긴 게 아니야. 신의 분노를 담아 내리찍었지. 쾅! 기계가 신음했어. 찢어질 듯한 고음이 점점 낮아지더니 죽어가는 떨림으로 변했어. 조명은 깜빡거리다 비상등으로 바뀌었어. 정적이 방 안으로 쏟아져 내렸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한 상무는 바닥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났어. 라인은 죽었어. 투자자들은 도망갔어. 남은 건 식어가는 증기 소리와 최 감독관이 레버에 자물쇠를 채우는 찰칵 소리뿐이었어. 태그 붙여 최 감독관이 팀원들에게 말했어. 전부 잠가, 게이트, 차단기, 밸브다. 아무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나간다. 난 기둥 뒤에서 걸어 나갔어. 자물쇠 멋지네요, 감독님. 마스터 락프로 시리즈라 안목 있으시네. 한 상무가 획 돌아봤어. 날 봤지. 눈이 커졌어. 너 그가 속삭였어. 네가 이랬어. 아니요. 상무님. 아직도 뜨거운 물을 뚝뚝 흘리는 증기 밸브를 가리키며 말했어. 물리하게 한 겁니다. 전 그냥 관객이 필요할까봐 불렀을 뿐이고요. 상업용 게이트에 자물쇠가 채워질 때 나는 특유의 소리가 있어. 징역형 선고 같은 금속성의 철컹 소리. 우린 밖으로 나왔어. 공장은 비워졌어. 직원들은 주차장에 모여 혼란스러워했지만 묘하게 안도하는 표정이었어. 박 반장님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오늘 죽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지. 그거면 됐어. 한 상무는 정문 앞에서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서성이고 있었어. 아빠, 도지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요. 얘네가 문을 잠갔다고요. 투자자 다 쫓아내고 이건 압수수색이야.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빠, 제 말 좀. 그는 폰을 내렸어. 얼굴이 창백해졌어. 왕 회장님이 전화를 끄는 모양이야. 최 감독관은 게이트에 밝은 주황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 작업 중지 명령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 불법이야. 한 상무가 침을 튀기며 다가왔어. 고소할 거야. 국가 배상 청구할 거라고. 당신 옷 벗길 거야. 최 감독관은 날짜를 다 적고 스티커를 게이트 이음새에 붙였어.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한상무를 봤어. 아들뻘 되는 양반 최 감독관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 난 자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짓을 했어. 광산도 닫아봤고 정유공장도 닫아봤어. 이 건물보다 비싼 변호사 쓰는 대기업들도 멈춰봤다고. 우리 아버지가 도지사랑 골프 친다고? 최 감독관이 픽 웃었어. 도지사가 읽는 안전브리핑을 누가 써주는 줄 아나? 우리야. 법은 제한사항이 아니고 정치적 인맥이 증기 폭발을 막아주진 못해. 그는 한 상무에게 클립보드를 건넸어. 두툼한 위반사항 목록이었지. 이게 뭐예요? 한 상무가 더듬거렸어. 초기 진단서. 최 감독관이 말했어. 무면허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 42건, 보호구 미지급 15건, 안전장치 임해 해제, 그리고 내 개인적인 픽은 공공집회 중 위험 유발 행위네. 얼마나요? 과태료랑 벌금은 일단 3억부터 시작이고 최 감독관이 말했어. 시정조치 완료될 때까지 매일 누적될 거야. 저 밸브 상태 보니까 오버홀 분해 수리하려면 6개월은 걸리겠던데. 한 상무는 클립보드를 떨어뜨렸어. 종이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지. 6개월. 그가 속삭였어. 다음 달에 상장인데. 이제 아니지. 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 한 상무는 순수한 도끼를 품고 나를 쳐다봤어. 속 시원해, 김영수. 회사를 박살내니까 좋아? 일자리 200개를 날렸다고. 자랑스럽냐. 난 아무것도 박살 안 냈어. 내가 클립보드를 주워 먼지를 털며 말했어. 목숨 200개를 살린 거지. 그리고 일자리는 돌아올 거야. 넌 못 돌아오겠지만 넌 해고야. 그가 비웃었어. 2번 해고야.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하게 만들 거야. 한지훈 씨, 내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 난 대한민국에서 깨끗한 경력을 가진 안전관리자고 방금 공익 제보를 했어. 월요일이면 스카우트 제의가 5군데는 올걸? 넌 라이브 방송으로 공장에 자물쇠 채워지는 거 생중계된 놈이고 난 근처에서 장비를 챙기던 드론 조종사를 가리켰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 투자자 줌 미팅에 라이브 송출 중이었거든요, 형씨. 쏘리. 한 상무는 하얗게 질렸어. 게이트를 보고 자물쇠를 보고 자기 테슬라를 봤어. 차에 타더니 주차 꽃가를 칠 뻔하며 급하게 빠져나갔어. 최 감독관이 내게 다가왔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 물론 불은 안 붙였지. 끝내주는 아침이구만, 김 팀장. 끝내주네요, 감독님. 그거 아나? 그가 조용한 공장을 보며 말했어.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위원 뽑는데 복지 좋고 스트레스 적고 멍청한 MBA도 없어.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웃었어. 근데 일단 바다 좀 보고 오고요. 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물쇠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 단단하군. 플라즈마 절단기 없인 아무도 못 들어가. 난 차로 걸어갔어. 공장을 뒤돌아봤어. 흉물스럽고 조용했지만 폭발하진 않았어. 차에 타서 에어컨을 켜고 송골매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크게 틀었어. 난 도망친 게 아니야. 정확히 규정 속도를 지키며 운전해 나갔지. 그 뒤처리는 신속하고 잔인했으며 경제신문 사회면을 통해 읽기에 아주 흥미진진했어. 한 상무의 프로젝트 벨로시티는 마하 2의 속도로 벽에 꼬라박았어. 드론이 찍은 증기 누출 영상은 블라인드와 유튜브를 강타했지. 혁신 폭발이라는 밈이 돌았어. IPO는 48시간 만에 철회됐어. 국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건물에 돈을 넣을 투자자는 없으니까. 왕 회장님은 아이고 맙소사. 요양병원 침대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나 봐. 아니면 화병이 되려 힘이 됐든가. 일요일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한지훈을 즉시 해임했어. 기타 관심사 추구를 위해 물러났다고 발표했지만 아마 그 관심사는 주주들한테 소송 안 당하는 방법 찾는 거겠지. 월요일 아침 난 해운대 백사장을 걷고 있었어. 모래는 시원했고 바다는 청록색이었지. 폰을 켰을 때 부재중 전화 14통이 와 있었어. 13통은 헤드헌터였고 하나는 왕 회장님이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스피커폰으로 들었지. 김 팀장 나야, 한 회장.
그놈이 멍청했어.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걘 인생이 무슨 케이스 스터디인 줄 알아. 우리 상황이 안 좋아, 김 팀장. 최 감독관 그 양반이 자격증 있는 안전관리자가 개선 계획서에 서명하기 전까진 자물쇠 절대 안 풀어준대. 콕 집어서 김영숙 도장 받아와. 라더군. 전화 줘.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제발 좀 도와줘. 난 미소 지었어. 바로 전화 안 했어. 이틀 기다렸지. 협상의 기본이잖아. 침묵이 길어질수록 몸값은 올라가는 법. 마침내 그들을 만났을 때 난 직원이 아니었어. 독립 컨설턴트로 들어갔지. 내 수입료는 예전 연봉의 3배였어. 계약서엔 CEO가 아니라 이사회 직속이라고 못 박았고, 그리고 내 첫 번째 조건. 셧다운 기간 동안 휴업 수당이 아니라 임금 100% 보전해 줄 것. 왕 회장님은 투덜거렸어. 시가를 씹으셨지만 사인했지. 해야만 했으니까. 내가 없으면 정문의 그 체인은 절대 안 풀릴 테니까. 공장은 3주 뒤에 다시 문을 열었어. 조용했고 지루했어. 혁신 배너는 쓰레기통으로 갔고 에스프레소 반은 사라졌어. 알바생들은 사라졌고 훈련받은 정규직 수습사원들이 들어왔어. 복귀 첫날 현장을 돌았어. 기계 소음이 정상이었어. 바닥 진동도 사라졌고 3번 라인 밸브는 싹 교체했지. 박 반장님이 지게차를 타고 지나가다 멈춰서서 나를 보고 안전모를 톡 건드렸어. 경례였지. 난 2층으로 올라갔어. 한 상무가 샴페인 들고 서 있던 그 자리로 아래를 내려다봤어. 용접 불꽃, 환기구 증기, 위험한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 난 복수에 관심 없어. 복수는 감정적이고 지저분하잖아. 난 안전에 관심 있어. 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오늘 밤 손가락과 폐를 온전히 보존해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지만 거짓말은 안 할게. 벽에 새로 걸린 안전제일 현수막을 보면서 탕비실에 맛없는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런 생각을 했어. 가끔은 법이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멋진 결말을 써준다니까. 그리고 가끔은 그냥 멍청이한테 가위를 쥐어주고 뛰다가 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답일 때도 있지. 들어줘서 고마워. 만약 안전이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상사가 있다면 댓글 달아줘. 그리고 기억해. 무조건 문서로 남겨. 서류가 너의 낙하산이 되어줄 거야.